평범한 가정의 아내로서 새로운 삶을 성실히 살아가겠습니다. 2005년 11월 15일 당시 일왕이었던 아키히토 상왕의 막내딸인 사에코 공주가 평민 출신의 남편 구로다 요시키와 결혼하며 남긴 말인데요. 이 결혼으로 사에코 공주는 왕족 신분을 잃고 남편을 따라 평민이 되었으며 이름도 노리노미야 사에코에서 남편의 성을 따라 구로다 사에코로 바뀌게 되죠. 그녀가 평민과 결혼을 하면서 이름뿐만 아니라 많은 것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우선은 왕족 시절엔 필요가 없었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했고 은행통장, 선거권 등 일반 국민이라면 있을 많은 것들을 갖게 됩니다. 게다가 장보기, 집안일, 요리 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것들을 사에코 공주는 하나하나 다시 배우며 마치 새로 태어난 듯 바뀐 환경에 적응해야만 했죠. 오늘은 사랑을 위해 왕족 신분을 포기하고 평범한 일본 시민으로 살아가며 선량한 성품과 원만한 대인관계로 호평을 받고 있는 이세 신궁의 제4대 여성 제주인 사에코 공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물탱이! 왕의 외동딸 사에코 공주. 사에코 공주는 1969년 4월 18일 당시 왕세자였던 아키히토의 늦둥이 딸로 태어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녀의 오빠들인 나루히토와 후미히토는 물론 일본 국민도 그녀를 몹시 귀여워했으며 특히 딸을 낳고 싶어 했던 미치코 왕세자비는 그녀가 태어났을 때 매우 기뻐했다고 하죠. 하지만 당시 어머니인 미치코가 할머니 고주나무에게 혹독한 시집살이를 당하는 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매사 활동적이었던 두 오빠들과는 달리 사에코 공주는 내성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해 학교 생활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가 다녔던 가쿠슈유는 왕족뿐만 아니라 재벌, 고위공직자 등 내노라 하는 집안의 자제들이 많이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가쿠슈유의 교사들은 학생들을 혼내기 쉽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점 때문인지는 몰라도 왕족이었지만 내성적이었던 사에코를 무시하고 괴롭히는 등 그녀는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로 즐거워야 할 학교가 그녀에게는 악몽 같은 곳이 되어버렸고 결국 사에코 공주는 학교 등교를 거부하게 되죠. 당시 시어머니에게 미움을 받고 있던 그녀의 어머니 미치코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딸에게 동병상련을 느끼게 되고 이 시기 두 모녀는 서로를 이해하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 두 사람 다 이 어려운 시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사에코 공주는 가쿠슈인 중등과 여자 고등과를 거쳐 가쿠슈인 대학까지 진학해 문학부 1어 일문학과를 졸업하게 되는데 대학원 진학을 권유받을 정도로 졸업 당시 그녀의 성적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유명했죠. 하지만 의외로 사에코 공주는 야마시나 조류연구소에서 일본 동물 대백과 중 물총새 부분을 집필할 정도로 조류에 관한 연구를 좋아했다고 하죠. 작은 오빠인 후미히토는 매기 전공, 그의 아들 히사히토는 잠자리를 전공했는데 일본 왕실이 좋아하는 과목은 조금 특이한 것 같네요. 또 사에코 공주는 연구원으로 일하며 월급을 받았는데 이는 일본 왕족 중 일을 해서 급여를 받은 첫 왕족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연구원으로 일하던 시절 손수 만든 도시락을 가져가 동료 직원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였고 월급의 대부분을 저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다른 왕족과는 다른 소박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공주에서 평민이 되다. 그러던 2004년 12월 30일 사에코 공주는 구로다 요시키와 약혼을 발표하게 됩니다. 구로다 요시키는 도쿄도청에서 도시계획 전문가로 근무하는 평민 남성으로 그녀의 둘째 오빠인 후미히토 친남과 가쿠슈인 동창이자 절친이었는데 2003년 후미히토가 주최한 테니스 시합에서 우연히 만나 사랑을 키우기 시작했죠. 외출이 자유롭지 못한 사에코 공주를 배려해 주로 궁안에서 데이트를 하거나 전화나 이메일로 사랑을 주고받으며 결국 이들은 결혼에 이르게 됩니다. 사에코 공주의 결혼은 45년 만에 왕의 딸이 시집을 가는 것이라 일본 열도는 그야말로 엄청난 축하 분위기였죠.
그녀의 결혼식이 일본 사회에 미친 경제적 효과가 1160억 엔이라고 하니 정말 대단한 것 같네요. 원래 왕실의 결혼식은 궁에서 치러지는 것이 전통이지만 사에코 공주는 전통을 따르지 않고 도쿄의 한 호텔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 결혼식은 사람들의 관심이 컸던 만큼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를 비롯하여 여러 방송사에서 대대적으로 결혼식을 중계하기도 했죠. 왕실의 결혼이었던 만큼 사에코 공주가 부유하게 잘 살았을 것 같지만 그녀의 신혼생활은 절대 풍족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왕족 신분을 잃음으로써 정부로부터 지원금 약 1억 5천만 엔을 받았지만 남편인 구로다 요시키의 직업이 공무원이었고 그의 집안도 풍족한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왕실 생활처럼 부유한 생활을 할 수 없었죠. 이후 근무하던 조류연구소를 그만두고 한동안 전업주부 생활을 하던 사야코 공주는 2012년 4월 26일 일본의 모든 신궁을 대표하는 이세 신궁의 임시 신관으로 취임하게 되는데요. 전통적으로 이세 신궁의 제주 자리는 왕조 출신의 여성이 맡는 것이 관례인데 1998년부터 신관을 맡아온 그녀의 넷째 고모 이케다 아츠코가 고령으로 쇠약해졌기 때문에 고모를 돕기 위해 임시 신관이 된 것이죠. 그 후 2017년 6월 고모 이케다 아츠코가 신관을 완전히 그만두면서 사에코 공주가 그 뒤를 이어 이세 신관의 제4대 여성 제주로 취임하게 됩니다. 일본 왕실의 버팀목. 사에코 공주는 아버지는 전립선암, 어머니 또한 실어증으로 힘들어했을 때 열심히 부모님 곁을 지켰으며 특히 시집살이로 모진 고통을 겪은 어머니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작은 올케 키코비와 같은 가쿠슈인 출신으로 그녀가 후미히토 친왕과 결혼하기 전부터 친하게 지냈고 조카인 마코 카코 공주도 고모인 사에코 공주를 잘 따랐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녀는 가족의 해결사로 부모님과 오빠들 사이에서 분위기 메이커 겸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일례로 왕족 모임에서 후미히토 친왕이 술에 취해 시녀를 희롱하다 큰형인 나루히토에게 꾸중을 듣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에코 공주는 한쪽 편만 들지 않고 두 오빠들의 이야기를 듣고 중재했다는 일화는 유명하죠. 젠틀하지만 강직한 성격의 큰오빠 나루히토이랑 활달하며 외향적인 둘째 오빠 후미히토 친왕 사이에서 집안의 갈등을 중재하는 사에코 공주가 새삼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스물탱이! 사야코는 내가 울적해 있을 때 곁에 다가와서 위로해주는 딸이었습니다. 나의 친정 어머니께서 그랬던 것처럼 나도 시집가는 딸에게 아무 말도 해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막내딸 사야코 공주를 시집 보내며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사야코 공주의 성년식에 사용된 값비싼 티아라를 아키히토, 미치코 부부의 사비로 제작하여 선물할 만큼 두 부부에게는 애틋한 딸이었던 사에코 공주. 결혼을 통해 왕족 신분을 스스로 포기하고 평민의 삶을 선택하여 많은 노력으로 국민들에게 감동을 준 그녀의 삶은 현대 일본 사회에서 왕실이 가지는 의미와 여성 왕족의 위상에 대한 현재 일본 왕실의 전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러한 일본 왕실의 전통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